여러분들하고 물리 특강을 진행할 것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할까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진산 쪽의 얘기인데요. 작년 겁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 여러분들 좀 보이는지 모르지만 연력학의 문제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보시는지 모르지만 축전기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자기학 중에 축전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기라는 이름을 썼을 때 많이 생각나는 것은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고, 잘하시죠? 전류 잡고 자기장 잡는 거. 이 자기장에 의한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받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장의 방향, 전류 방향, 손바닥 흉내는 것 많이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자기장과 전류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받쳐지는 것. 여기에 대한 방향과 크기, 어디에 써먹어 하는 응용들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공부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결국 N극이 올 때 N극 오지마 하면서 유도전류 만드는 거. 유도전류.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참고로 자속은 자기장과 그 면적을 곱을 얘기합니다.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유도전류를 만드는 것. 이것이 마찬가지로 유도전류 방향과 크기 그리고 어디다 써먹어 하는 응용.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전자기 파트에서 가장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것들은 중학교 때도 했잖아요. 중학교 때 유도전류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자기 파트에서 다룰 것은 아까 말했지만 축전기입니다. 콘덴서, 카패시터 어떤 이름을 써도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콘덴서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한데요. 요즘에는 카패시터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콘덴서 쓰더라도 축전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축전기 얘는 면적 S를 가지는 그리고 간극의 D를 가지는 이런 두 금속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금속판에다가 우선을 연결했네요. 건전지도 연결하고요.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쪽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하면서 전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이름대로 축전기예요. 전기를 저축하는 이런 놈이죠. 그래서 이 축전기는 얼마만큼의 Q 전하량을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축전된 전하량입니다. Q는 전하량입니다. 얘는 CV. V는 당연히 걸리는 전압이죠. 전압에 비례하는 충전된 전하량을 가지겠습니다. 이때 요 C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전기 용량이라 불러주는데요. 이 전기 용량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전기 용량 C는 엡실론 유전율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거는 요 안에 어떤 물질을 넣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 유전율이라는 걸 씁니다. 여기 책에 프린트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 면적 S에는 비례하고 간극 D에는 반비례되는 이런 전기용량 C를 가집니다. 단위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나눠드린 프린트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충전기의 문제는 물리 2에서 이제 주로 다룹니다. 물리 1에서는 엔간한 맨 저런 것들이 다루고 물리 2에서는 이런 축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놈은
특정유리라는 걸 쓰는데 이 유전율은 물질이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 용량 C를 바꾸는 이런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유전체, 뭐 결국엔 물을 넣을 때도 있고요, 종이를 넣을 때도 있고요, 문무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때도 있는데요. 그 물질의 유전율입니다. 이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의 카파벨만큼의 유전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특정 물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이 콘덴서의 카패시터의 전기 용량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전기의 전하가 얼마나 충전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Q, 전하량은 아까 말했다시피 Q 이꼴 CV, 전압에 비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전용량 C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면적을 알고 싶은데요. 이 면적, 이놈의 면적은 Q 곱하기 V의 2분의가 되군요. 이해됐습니까? 이 V가 뭐예요? 전압이잖아요. 그지? 전압인데요. 아직 여러분한테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압. 중학교 때 전압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면 수압으로 표현했잖아요. 수압은 이제 압력, 높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력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높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압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장, 이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 이 전기장은 이러고 입시 훈련하면서 전기장을 소개했습니다. 두 개의 전하가 점전하가 있었을 때 그놈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또는 밀어내는 전기력을 만드는데 그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전기장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프랑상수 K의 거리 제곱에 그리고 전하량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 특정 물질의 전하량을 E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압은 전기장 곱하기 이동거리, 즉 전기장 거슬러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게 전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위차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수위차가 수압이 나오는 것처럼 전위차 V는 1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Q 곱하기 V 대신에 ED 썼어요. Q, 스몰 Q를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이건 뭘까요?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이 뭐지? 이게 전기의 힘의 부죠. 힘과 이동 거리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1이죠. 결국엔 이 면적은 전하를 요 콘덴서에 충전시키는데 내가 해준 1이에요. 즉 1이 하면서 곧 에너지죠.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Q로 U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가져가. 혹시 이런 콘덴서에 대해서 미리 좀 배워본 학생? 아직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해봤습니까?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충전된 전기 에너지의 얘기는 대부분 물리 2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충전기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과거 입학하면 2학기 중간고사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배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저항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직류 전기를 준비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기 준비했죠. 직류 전기 요 전압이 V였을 때 흘러간 전류 I는 저항분에 걸어준 전압 오음의 법칙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전력 P라고 쓸게요. 전력은 1초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인데요. 얘는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참고로 전류계는 이 저항의 직렬로 의미합니다. 밑에 대시를 이렇게 써놓은 것은 건전지가 직류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압계는 이 저항의 병렬로 연결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밑에 선을 이렇게 끄는 건 직류전압계라는 뜻입니다. 소비전력 P가 나오겠고요. 그렇다면 전체 전기에너지 소모량 W는 전력과 시간의 곱입니다. 즉 1W로서 1초 소비하면 1줄의 전기에너지 쓴 거고요. 1W로서 1시간 사용하면 3600줄 그게 1W시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했다. 소비된 전력량 또는 전기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력은 기본적으로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전력량은 단위를 줄이나 와트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W와 요 W 다르죠. 전력량으로 인식되는 W라 읽어야 되고 전력의 단위로서 W는 와트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얘기들이 중2 전기할 때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나요? 원래는 이 전기에너지 소모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다뤘어야 되는데 학제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요. 물리 2에서 다뤄요. 다시 말해 그 앞에 중학교에 이걸 다루는지를 내가 지금 이거하고 뭐 내신을 제대로 뭐 전기 파트를 싹 풀지는 않았었는데 얼핏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면 요걸 또 다시 한 번 더 변형시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 I는 R분의 V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류 I 대신에 쓰면 R분의 V 제곱을 쓸 수 있겠고 그럼 전압을 쓴다면 전압 V 이꼴 전류와 저항의 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 V 대신에 IR 쓰면 I 제곱 R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항 하나만 준비할 게 아니라 저항을 2개 이상 준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R1과 R2를 직렬로 연결해 볼 수도 있겠고 R1, R2를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무래도 흘러간 전류가 I1이나 I2나 흘러간 전류가 서로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반면 저항의 병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걸리는 전압 V1과 V2가 서로 같다는 V1과 V2가 서로 같다는 게 중요한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R1에서의 전압 V1과 R2에서의 전압 V2는 전체 전압 V 토탈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V 토탈은 V1과 V2의 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V 토탈은요? 예, 이 전압은 R1과 R2에 동일하게 전압이 걸립니다. 저항의 병렬력에선 전압이 동일하다는 거죠. 물론 이쪽을 흘러간 전류가 있겠네요. I1, 이쪽을 흘러간 전류 있죠. I2. 전체 전류 I 토탈과는 I1과 I2의 합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또는 전력량을 생각해 볼 때 전압과 전류 곱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고 R분의 V제곱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I제곱 R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비 전력은 I제곱 R로 쓰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저항비대로 소비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은 저항의 직렬 연결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R분의 V제곱은요. 근데 전압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R분의 V제곱 이거는 저항이 병렬 연결될 때 쓰면 유용한 식이 되겠습니다. I제곱을 그러면 쌤 직렬에 병렬에서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다만 좀 불편한 부분이죠. 지금 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콘덴서를 축전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볼까 싶습니다.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해 볼까 싶네요. 그리고 콘덴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볼까 싶습니다. 이 놈은 C1, C2, 이쪽에 C1, C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전류가 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전하의 고정 법칙을 통해서 흘러간 전자의 개수는 이놈이 이놈이랑 같습니다. R와 R2에 흘러간 전자의 개수가 또는 전류의 크기가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전된 전하량 Q가 동일합니다. 요놈한테 전하량 Q1과 Q2가 있다면 Q1과 Q2가 동일합니다. 전자는 이제 결국엔 지나가면 좀 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류가 통했다면. 그치? 그래서 흘러간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충전된 전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병렬이잖아요. 이쪽은 전압이 동일합니다. 전압이 동일합니다. 전압이 V1과 V2가 같습니다. 예, 이쪽에 걸릴 전압 V1과 이쪽에 걸릴 전압 V2가 같습니다. 좀 전 우리가 뭘 때문에 이걸 썼냐 하면 X축 Q 이꼴 전압에 대해서 이 면적이
충전된 전하량이다 하면서 U 충전된 전하량 또는 이 충전시킬 때 내가 해준 일 또는 건전지가 한 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삼각형 면지다 보니까 2분의 QV로 표현되는데요. Q 이꼴 CV라 했잖아요. 이 기울기가 C였습니다. 전기용량 C였습니다. Q 대신에 CV를 넣는다면 Q 대신에 CV를 넣는다면 2분의 CV 제곱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직렬을 쓰면 좋을까요? 병렬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건 전압이동이라고 했잖아. 얘는 콘덴서 C, 콘덴서 카패시터의 병렬 연결할 때 유용할 것이겠습니다. R은 저항이고요. C, 콘덴서 카패시터. 카패시터란 말을 써야 되는데 자꾸 콘덴서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콘덴서도 축전기 해도 알아주십시오. 뭐 물론 축전기라 쓰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은 발음이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럼 V는 이라고 해볼까요? V는 C분의 Q가 될 거 아니야. 그죠? V 대신에 C분의 Q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C분의 Q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디다 쓰이면 좋겠습니까? 하면 전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얘는 콘덴서의 직렬 연결일 때 쓰면 유용하네요. 저항일 때는요. 저항일 때는 I제곱 R로 썼는데 직렬일 때 쓰면 유용한 게 콘덴서에는 직렬일 때 쓰면 유용한 건 C분의 Q제곱의 반절. 저항이었다면 병렬하면 R분의 V제곱 이런 형식인데 그죠? 저항 병렬이야. 저항 병렬이 2분의 1 CV제곱 요게 유용하겠습니다. 2분의 1을 좀 앞으로 당길까요? 여러모로 저항과 콘덴서가 서로 크로스되는 공식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번째 페이지 정도 되면 뭐 축전기와 전기 에너지 하면서 충전된 전기 에너지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축전기 Q1과 Q2가 저장된 전하량이 동일하다 했습니다. Q가 Q가 C1, V1, Q2는 C2, V2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 용량이 크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전하량이 크다는 뜻인데, 그죠? 전하량이 동일한데 전기 용량이 크다는 것은 결국에 전압이 작게 걸립니다. 즉 이쪽에 걸릴 전압 V1과 이쪽에 걸릴 전압 V2는 전기 용량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큰 놈은 콘덴서의 직렬 연결시 전기 용량이 큰 놈은 저장된 전기 에너지 양이 작습니다. 이랬어요? C1이 더 크다라고 C2가 작다고 했다면 전압 V1은 작게 걸리겠습니다. 걸린 전하량 U1도 작게 걸립니다.
작게 저장됩니다. 그럼 뻔하게 전기용량이 작잖아요 라고 하면 전압이 크게 걸리겠고, 이해됐습니까? 충전된 전기 에너지량 역시 이것도 크게 걸립니다. 복잡하죠? 충전기를 보조 배터리 두 개를 연결하는데 용량이 큰 애가 조금 덜 충전된다. 그 여러분들 휴대폰 쓰는 보조 배터리 말하는 겁니까?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보조 배터리에 쓰이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꾼 거고요. 이건 그냥 전기 에너지 자체를 저장하는 겁니다. 아까 전기용 C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유전율에 대해서 D분의 S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용량이 크게 되려면 면적 S가 크거나 거리 D가 짧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로 다른 면적과 서로 다른 거리 간극을 주었을 때 누가 더 큰 전기용량인지를 보고, 또는 누가 더 작은 전기용량인지를 보고, 누가 더 큰 전압이 걸릴지, 또는 누가 더 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직렬 또는 병렬에서 판단하소 하는 문제가 물리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학 배우면 2학기 중간고사에서 쳐야 되는 겁니다. 닥치하게 돼요. 그죠? 닥치하게 돼요. 다만 닥치하게 되는데 일단 살짝 맞대기는 한번 보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돌림힘이라든지 또는 연력학이라든지 또는 이런 특정기 얘기들을 다뤄주는 이유는 과거 와서 순간 너무 당하지 말고 기본기는 일단 먼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 주십시오. 전기용량이 크려면 면적 S가 넓거나 간극 D가 좁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병렬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병렬에서는 2분의 1 CV 제곱인데요. 전압이 똑같아요.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그렇다면 좀 전처럼 C1 전기용량이 크잖아라고 해보세요. 동일한 전압인데 전기용량이 커요.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커요. C1이 크게 걸리됩니다. 전하량도 Q도 전하량도 크게 걸리겠고 U도 크게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량 Q 이꼴 어떻게 쓴다고? CV.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니까 전기용 크면 저장된 전하량도 크겠고, 전하량이 크면서 전기 에너지도 더 많이 저장합니다. 저항할 때는 직렬이 편한데 문제 풀 때 저항의 직렬과 저항의 병렬이 있으면 문제는 저항의 직렬이 훨씬 쉬웠어요. 컨에서는 병렬이 훨씬 쉬울 것 같네요. 조금 더 넘기면 여러분한테 측정기의 연결로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면적 S고 간극이 D라고 했잖아요. D1짜리하고 면적 S는 똑같고 간극이 D2라고 하겠습니다. 예, 콘덴서의 직렬 연결된 타입인데요. 얘를 생각해보면 결국엔 면적 S는 똑같고 이 거리만 D1과 D2의 합을 표현할 수가 있는 이런 콘덴서와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C1의 전기 용량, 이게 C2의 전기 용량이면 이 C 토탈은 이게 분해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R 토탈 분의 1은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로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이건 알고 있습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과 유사하게 콘덴서의 축전기의 직렬 연결에서 C 토탈 분의 1은 C1 분의 1과 C2 분의 1로 표현됩니다. C1 이거 뒤집으면 분수로 뒤집으면 D1, D2, D1 플러스 D2가 이런 관계식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콘덴서의 병렬 연결하면 하겠습니다. S1, S2 면적이 다르네요. 그러나 간극은 서로 D라는 간극으로 같은 이런 콘덴서를 병렬 연결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오죠? 카메라? 이거는 누구와 같습니까 하면 간극 D는 같고 면적이 S1, S2의 합이 되면 이런 콘덴서와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요 놈의 전기 용량을 C1, C2로 한다면 C 토탈은 C1과 C2의 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항에서는 이게 R 토탈은 R1과 R2의 단순 합을 썼던 것이 콘덴서의 병렬 연결에서는 C1, C2의 합으로서 표현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콘덴서의 전기 용량을 바꾸는 일련의 과정에서 면적을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봤던 유전체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겠네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몇 개가 되는 공식인 것 같습니다. 전기 용량 요거 하나 알아주시겠고 Q 이꼴 CV 요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전기 에너지 U는 2분의 삼각형 문제여서 2분의 QV 요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2분의 QV를 Q 이꼴 CV 여기에 대해서 딱 하다 보면 2분의 1 CV 제곱이라든지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라든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는 케이스가 될 것인지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는 케이스가 될 것인지에 맞춰서 공식 닦아 놓으면 몇 대 몇의 저장된 충전된 전기 에너지 비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절대 못해 먹을 일도 아닙니다. 정리해 주세요.